열심히 푸세요. 너무 맛있다. 뭐야? 진짜 맛있잖아. 어디? 여기 있는 또, 아, 여기구나. 블로그 속에 사진 좀 찍어줘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간 튀겼나 봐. 요새 저희 집에 택배가 거의 매일 하나씩 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굿즈들이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큰 택배가 왔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굿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세트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굿즈가 한 세트 들어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하나은행에서 고주현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되게 귀여운 굿즈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침 너무 궁금했던 차였어서 감사히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굿즈를 열어보면 이렇게 키링이 한 세트씩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우스 패드. 이거는 도시락 가방으로 쓰기 딱 좋은 보냉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크닉 매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4가지 굿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고주현 작가님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고 키치한 자수 작업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요즘에 정말 핫한 작가님이셔서 넷플릭스에서 한 더글로리 포스터를 제작하시기도 하고 이런 자수 관련해서 전시회도 하시는 꽤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이번 굿즈들도 보시면 이렇게 다 자수 패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귀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엽죠? 저는 하나은행에서 고주현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했다는 게 조금 신선하고 신기했거든요. 은행에서 왜 이런 귀여운 굿즈를 만들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잘 못 참는 사람이라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융에서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신뢰, 안정성 같은 키워드들이잖아요. 기존의 은행 굿즈라고 생각하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굿즈들을 받고 느낀 점은 이게 하나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은행에서 브랜드 굿즈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금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나 안정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수로 한 땀 한 땀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키워드를 귀엽고 경쾌한 디자인으로 풀어낸 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금융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 있는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실용적인 굿즈를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아이템 선정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설문을 받아서 그 고객분들이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은 아이템, 최대한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모아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아이템에 금융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일상에서 더 친근하게 금융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게 만든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굿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도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서 구성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굿즈는 바로 보냉백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패치가 있고 펼쳐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보냉백 사이즈예요. 들어보면 이 정도 크기. 여기 내부에는 텀블러가 꽤 큰 사이즈인데 이게 한참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내부는 꽤 큰 편입니다. 제가 요즘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좀 가을이라서 등산 가거나 피크닉 갈 때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 굉장히 넉넉하고 귀여운 사이즈의 보냉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피크닉 매트예요. 가방 안에는 엄청 큰 피크닉 매트가 들어있어요. 너무 큰데? 이렇게 큰 사이즈에 이거 바닥에 깔아봐야 될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피크닉 매트가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음식을 놓는다고 치면은 한 두세 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앉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보면 자수 패치랑 이렇게 돈을 표현한 금융을 표현한 되게 재밌는 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엽다. 딱 요즘 날씨에 쓰기 좋은 피크닉 매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마우스패드. 여기에도 이렇게 돈이 가득한 이런 아트웍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왠지 이거를 사용하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 굿즈는 이 키링인데요. 저는 이렇게 일단 보냉백에 하나 같이 달아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수 관련해서 작가님 인터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가치를 만든다. 작은 실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더 큰 행복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이 굿즈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 루틴이나 일상에서도 너무 힘이 되는 말이라서 제가 그날 일기에도 적어둔 문구입니다. 보통 어디서 굿즈를 받으면 한번 받고 나서 잘 손이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물품 자체가 꽤 실용적이라서 특히 이 보냉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하나은행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엽고 실용적인 굿즈들을 선물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10분께 이 굿즈 세트 전체를 10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도 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오늘 싸드리는 거 가서 꼭 맛있게 드셔야 돼요. 네. 자, 내가 바나나도 싸줬어. 우와, 바나나 잘랐어? 응. 당근이야. 얘랑 ABC 주스랑 그 다음에 카페인 중독자를 위한 커피 그리고 차키. 물도 물. 물? 고마워. 왜 그건 들고 갈게요. 그래, 나 이제 간다. 영국 유머의 문화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가 될 수 있다. 셀프 아이러니는 빨리 돈 벌고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사람에게 일은 혹시 컵홀더는 있죠? 여기 안에. 뭐야? 빵! 뭐야? 케이크. 이거 돈이 남았어? 커피 2개, 케이크 2개짜리 기프티콘이었어. 아 그래? 네. 아 오늘 좀 사치 기프티콘이었구나. 이거 사치 기프티콘이었어요. 일단 간식 타임 하고 우리 일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은행 굿즈를 받았잖아요. 제가 자꾸 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절이기도 하고 딱 결혼식을 한 이후에 제대로 돈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오늘은 좀 남편이랑 같이 우리가 앞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축 비율은 어떻게 해볼 건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결혼하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간의 돈 관리.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수십 년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대로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산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혼집 준비도 했고 가전 사고, 가구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갔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또 신혼여행 때문에 돈이 막 나가고 거의 1년 동안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좀 불규칙하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돈을 계속 모으고 쓰고 이것만 반복했지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 뭐 그렇게 큰 돈이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신혼부부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무무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남편분이랑 통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에요. 저희는 통장을 이미 합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희는 통장을 합쳤고요. 지금도 같이 통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장 합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투명하게 그냥 옆에 같이 앉아서 모든 자산 연동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저축 내역, 투자 내역, 뭐 빚 있으면 빚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오픈을 했고 돈 관리를 각자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함께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요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부부의 생각으로는 돈을 좀 열심히 모아보고 자산을 불릴 생각이 있다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통장을 오픈하고 합치는 게 돈을 모으기에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돈을 따로 관리한다는 생각은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통장을 합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이 있잖아요. 저희는 월급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요즘 저희의 재테크 목표는 한 사람 월급은 다 저축하고 남은 한 사람 월급 안에서 모든 지출을 끝내자. 이게 저희의 가장 큰 돈 관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제 월급은 전부 다 지출 통장에 넣어버리고 남편 월급은 그대로 다 저축 통장에 넣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일단 통장을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돈 관리를 시작하고요. 지출 통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 집에 대한 원리금이 달달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사실 꽤 큽니다. 한 사람 월급의 약 50%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출 중에 50%는 이 집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은 50% 안에서 저희 고정비,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이 고정 지출을 그 다음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비가 저희 한 사람 월급 기준으로 2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30% 안에서 생활비, 용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나머지 30%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둘 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식비 같은 것도 체험단 같은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가 크게 들진 않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살짝 식비가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30% 내에서 식비, 용돈, 생활비 이거를 다 해결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출 통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희가 통장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저축 통장인데요. 저축 통장은 한 사람 월급 저희 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가 되겠죠. 이 50%를 저축 통장에 다 넣어놓고 이거는 오롯이 저축을 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쭉 저축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저축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세워보고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남은 한 사람 월급 기준으로 60%는 대출 원금을 갚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축이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대출 비중을 집값의 한 40% 정도로 낮추는 거.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0%가 될 때까지는 대출을 좀 착착착착 갚아보고 그 목표를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는 주식. 주식을 사실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있는 돈을 다 대출을 갚지 않고 굳이 주식의 비중을 남겨두는 이유는 원래는 그 미국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자산을 계속 불려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산 뒤로는 제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100%가 돼버린 거예요. 주식도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둘의 포트폴리오, 우리 부부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100%가 됐다는 게 저는 조금 건강한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그 주식 투자의 비중을 다시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출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좀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에서 일단 일부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금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대출 갚는 거,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스파이 사는 거, 이 두 개로만, 그리고 현금 모으는 거, 이 세 가지로만 저축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금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금을 진짜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데, 적금의 장점은 그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선저축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적금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이만큼의 금액은 매달 저축을 한다, 이걸 강제로 만들어주는 환경 세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 때는 적금이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테크를 하고 돈 모은 지도 한 5, 6년 좋게 되었고, 사실 그런 습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적금을 하지는 않는 것일 뿐,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신혼부부 돈 관리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영상을 만들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픽스야. 다음 주 월급날인 거 아시죠? 바로 그렇게 모으세요. 예. 다 챙긴 거 맞아요? 네, 이게 이틀 옷짐이랑 네. 달리기짐 따로 챙겼어요. 아, 달리기짐, 그리고 내 가방? 그냥 안 또 가져가도 있어? 돼요. 아, 이거 안 가져가도 돼요? 챙겼어요. 그러면 내 아이패드랑 이런 건 다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 가방이요? 네. 어차피 차에 두면 되잖아요. 저도 막 카페도 가고 그럴 거라서 어디서요? 어디서든.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출발합시다. 네, 합시다. 지금이 3시 14분. 지금 완전 타임어택이에요. 저는 일단 지금은 달리기를 하러 가고요. 이렇게 유럽 복장으로 갑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이거 챙겨왔습니다. 얼굴 가리는 거. 쿨 마스크를 챙겨왔고요. 모자. 하자. 준비물 끝. 마실 것 하나 살까요? 우리 자체 급수예요 지금. 와, 우리 너무 만만하게 왔어.